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치 5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우리에게 도착한 한 통의 편지 같은 소설을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바로 조세희 작가의 은강 노동가족의 생계비인데요. 이 슬프고도 묵직한 편지 안에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 장 한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열쇠말이 있어요. 바로 난쟁이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에서 난쟁이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키가 작은 사람? 그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작품 속 아버지는 키 117cm에 몸무게 32kg으로 신체적으로 왜소한 사람이죠. 하지만 작가는 이 작은 아버지의 모습에 훨씬 더 크고 깊은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바로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아래서 힘없이 짓눌리고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려낸 거죠. 이 소설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요,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개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하나는 난쟁이 가족이 발딛고 서 있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현실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들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꿈꾸는 이상향의 세계죠. 이 두 공간을 비교해 보면 작품의 주제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설정이죠? 한쪽에는 공장 폐수와 매연으로 모든 생명이 고통받는 절망의 땅, 은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요, 우리에게 익숙한 소설 걸리버 여양기에서 따온 난쟁이들이 서로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완벽한 이상향, 릴리푸트가 있죠. 이름부터 그곳의 분위기까지 모든 게 완전히 정반대예요. 여기서 작가가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을 써요. 이상적인 공간인 릴리푸트에 무엇이 있다가 아니라 무엇이 없다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곳엔 억압도, 불평등도, 폭력도 없어요. 거대한 기업이나 공장도 물론 없고요. 이렇게 없는 것들의 목록은 역설적으로 난쟁이 가족이 사는 현실, 은강이 바로 그 모든 고통으로 가득 찬 곳이라는 사실을 비추는 아주 아픈 거울이 되는 셈이죠. 자,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현실은요, 결국 끔찍한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의 죽음이죠. 그런데 작가는 여기서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이 죽음이 과연 아버지 혼자만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버지는 공장 굴도 위에서 스스로 몸을 던지지만 아들 영호는 마치 절규하듯이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는 타살당한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모은 건 아버지 자신이 아니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고 벼랑 끝으로 등 떠민 이 비정하는 사회 구조 그 자체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평생 동안 등허리에 짊어져야 했던 그 삶의 무게는 아들 영수의 아주 기이하고도 슬픈 꿈속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거든요. 바로 거대한 노수저의 모습으로 말이죠. 너무 가슴 아픈 꿈이죠. 이 거대한 노수저는 바로 아버지 혼자 감당해야 했던 한 가족의 생계라는 엄청난 무게를 상징해요. 뜨거운 불볕 아래서 그 노수저를 끌다가 결국 그 안에서 오그라들어 죽는 아버지의 모습은 현실의 비극을 가장 환상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아버지라는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서 이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그 시선을 확장합니다. 작가는 여기서 먹이 피라미드라는 아주 날카로운 비유를 꺼내들어요. 어느 날 동생 영호가 학교 숙제로 그린 먹이 피라미드를 보면서 자기 가족의 처지를 설명합니다. 이 피라미드의 맨 아래, 그러니까 오직 잡아 먹히기만 하는 가장 약한 존재. 그게 바로 우리 가족이라는 거죠. 정말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날카로운 말이죠. 힘없는 노동자 가족이 이 사회의 맨 아래에서 어떻게 겹겹이 쌓인 계층에게 착취당하고 있는지를 아이의 순수한 눈을 통해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과서 속 먹이사슬이 현실의 냉혹한 계급 피라미드로 바뀌는 정말 서늘한 순간입니다. 이 소설이 1970년대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반세기가 훌쩍 지난 오늘날 이 이야기는 그냥 낡은 흑백 사진 속에 박제된 과거의 모습일 뿐일까요?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작품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아주 묵직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50년 전의 난쟁이는 이제 정말 사라졌을까요? 어쩌면 이름과 모습만 바뀐 채 여전히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면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사회는 과연 절망의 땅 은강과 이상향 릴리프트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진정으로 만들어가야 할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이 작품은 우리 모두에게 큰 숙제를 남겨줍니다. 은강 노동가족의 생계비는 단순히 한 가족의 슬픈 이야기를 넘어 우리 사회의 맨얼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작품입니다. 오늘 저와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이 책을 직접 한번 펼쳐보고 우리 사회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아주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